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화장품과 의류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로서의 수혜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도 위드 마스크다. 그 안에서도 조금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이 한참이나 꺾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소외 업종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박현진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2014, 15년에는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5년, 6년 동안 계속적인 소외를 좀 받아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겠지만 마스크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열기도 좀 많이 더 식어버렸고 오늘은 좀 또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이 좀 이제 일단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좀 정상화 내지는 좀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네. 이제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더 외출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화장품이나 의류 등등 수요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내수 위주의 성장이었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2014년, 2015년부터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사실 중국 중심의 실적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예상하시겠지만은 작년도 펜트업 소비 수요가 일어났을 때 중국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 현재는 사실 베이스 부담이 오히려 심화돼서 성장률에 있어서는 조금 드라마틱하지 못한 어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로컬 브랜드사들의 경쟁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아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특히 화장품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화장품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게 사실 화장품은 아까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의류는 대표적으로 내수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 대표적으로 펜트업 소비 수혜를 받았던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특히 캐주얼이나 최근에 이제 원마일 웨어라고 해서 액티브 웨어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패션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재난지원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재난지원금 효과도 여기서 이제 소비를 부양하는 플러스 알파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에 기반한다고 여겨졌던 패션 기업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출점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F&F 같은 기업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 해외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화장품 의류를 통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국에서의 로컬 업체와의 경쟁 그리고 뭐 외형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그 반면에 의류는 뭐 중국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국내에서의 어떤 트렌드나 확장 이렇게 좀 말씀은 주셨는데 공이 이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 중에서 보시면 작년에 워낙 가파랐던 성장 때문에 이제는 또 엮이죠. 물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면 반짝 보였던 매출이 이제 한동안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둔화될 만한 어떤 우려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중국을 위주로 성장을 많이 했던 반면에 올해 이제 특히 3분기부터는 이 부분들이 성장률의 어떤 반감 효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6.18 때부터 조짐이 좀 있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광군제 때도 베이스 부담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바라볼 때 조금의 어떻게 보면은 좀 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브랜드 다수가 티몰 내에서 상위권에 랭크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M&A를 통해서 신규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내수 실적의 성장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내수만 보면 베이스 부담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그 FNF를 대표적으로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내수 기업들에게만 한정했던 그 밸류에이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1차적인 질문인데 워낙 요새 뭐 K 컨텐츠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K-팝은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굉장히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력 때문인지 몰라도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지옥, 지리산 굉장히 많은 드라마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화장품하고 의류에도 좀 이렇게 모멘텀이 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연결이 될까요? 사실 연결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던 그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2017년도에 사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따이공의 어떤 검역이 강화되고 이런 법적 규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레이 마켓이 계속 좀 축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류가 아무래도 그레이 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어려워지면서 한류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던 제품들의 어떤 파급력 혹은 유통력이 조금 약해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 로컬 브랜드들 중에 이제 중국의 대표 온라인몰인 티몰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브랜드가 종종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중국 마케팅 포인트는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 브랜드들은 여전히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 혹은 그거에 좀 기대어 가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벗어내버리고 오히려 중국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한 현지의 어떤 철저하게 마케팅된 브랜드들을 내놓아야 할 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일단은 경쟁 구도, 경쟁자가 심화되는 부분들은 좀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도 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소위 말해서 좀 잘 구축해 놓은 그런 플로우 시스템이니까 오히려 한국 ODM이나 이런 기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OEM사들도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또 기계도 사실 과거에는 이제 뭐 유럽산 기계를 보통 썼던 반면에 최근에는 중국 혹은 대만산 기계도 많이 쓰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많이 진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격차를 줄이고 있는 부분들은 맞고요. 다만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처럼 업력이 굉장히 오래돼서 뭔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위주로 굉장히 질 높은 어떤 제품을 선사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 OEM사들에 대한 매력도는 말씀하신 대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종목 혹은 기업이 이제 코스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한 두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좀 역풍, 좀 힘들었었던 구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의 얘기 아니면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경쟁 구도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바닥을 통과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조금은 또 시간이 남아있는 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과 주가를 이제 연관 지어서 보셨을 때도 이제는 그러면 화장품이 좀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체로 지금 4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꾸준하게 M&A를 통해서 신성장 모멘텀을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올해도 그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인수한 사례들이나 아니면 에스트라를 아모레-G로부터 아모레퍼시픽으로 붙여온 흡수합병을 한 사례가 있고, 또 LG생활건강을 미국 연모제 기업, 천연 이제 오가닉 제품으로 유명한 연모제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M&A를 통한 비유기적인 어떤 성장을 더해가는 어떤 포인트들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추가적인 악재를 반영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수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내수 기반에서 앞으로는 해외 성장 모멘텀이 큰 기업 중심으로 매력을 어필할 거라 보고 있고, 최근에 F&F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거의 지금 15배 이상, 거의 2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의 주가가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F&F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의류 내수주들이 10배 초반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F&F가 이런 어떤 역사를 어떻게 보면 다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러한 기업들, F&F와 비슷한 류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더 네이처홀딩스나 아니면 이제 더 스몰캡 쪽으로 내려가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2013년, 14년에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거에 우후죽순으로 막 갔다가 소위 말해서 약간 소규모의 버블이었겠죠. 그러면 그 소규모의 버블이 좀 부러지고 나면 진짜 이제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지금부터 바닥 실적은 안 좋아지더라도 매출이나 전체적인 컨셉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지난하긴 하지만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일어날 텐데, 그다음 지금 이게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화장품이나 의류에서 조금은 탑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방 소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OEM사로 좀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에 아까 코스맥스라는 기업도 있었지만 의류에서는 한세시럽이라는 기업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뭐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 그리고 갭을 중심으로 하는 OEM사입니다. 비슷한 류의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거를 감안을 해보면 전방 소비, 특히 미국과 관련된 의류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좋았음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을 이제 락다운 영향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세시럽이나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이런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생산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겪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10월 달, 11월 달 가면서 좀 정상 가동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방적으로 굉장히 좋고 생산이 안정화될 수만 있다면 네. 오히려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류 업종에서 그래도 지금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좀 많이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뭐 그래도 전방산업이 좋으면 코스맥스 같은 거 추천을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대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분간은 좀 보시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아까 중국의 로컬 브랜드사들의 어떤 성장성을 같이 반영해서 볼 수 있는 코스맥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선순위로 해서 좀 선호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과 의류에 대한 아이디어 말씀드렸습니다. DB금융투자의 박현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